조국과 민족을 위한 방송 저널리즘 토크쇼 M2 19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 며칠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망연자실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저도 처음으로 제 직업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던 어디 가서 계속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난 며칠 동안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다들 뭐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 아직까지도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저널리즘 M2 시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난 금요일이었죠. 박원순 시장의 실종 신고 사실이 보도된 이후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은 그거였죠. 그 월간조선. 주간조선, 월간조선. 월간이야 또? 네. 한 달에 한 번 내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그 시간에 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인터넷판으로 네. 그냥 그 기세만 확 낸 거예요. 속보. 속보라고. 5시경이었죠? 6시 45분. 6시 45분. 그때 사망했다. 그것도 성대 근처 와룡공원 뭐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됐다. 그래서 월간조선을 들어가 봤어요. 접속이 안 돼요. 그건 폭주였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이미 올렸다가 이미 삭제했지. 경찰이 오보를 자제해달라고 호소하기 전까지 그걸 놔뒀었어요. 그러니까 클릭 장사는 할 만큼 한 거죠. 오본 줄 알고 한 거죠. 자기들이 이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되더라 해갖고 장사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예. 그 기자 얼굴들 보셨나요? 하주희 기자였나요? 우리는 실명을 다 얘기하니까 월간조선의 하주희 기자가 6시 45분에 네. 사실관계도 완전히 잘못돼 있고 네. 또 장소도 완전히 잘못돼 있고 네. 그런데 속보라고 마치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처럼 네. 그렇게 기사를 올렸어요. 그런 얼굴은 기억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또 그 기자가 어떤 기사를 쓰는지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기자라는 걸 알죠. 내가 쓴 글이 잘못되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먹는구나. 좀 느끼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사과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심각한 이유가 네.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시간대를 계산 쭉 해봤는데 그 보도가 나올 시점에는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게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박원순 시장의 그 핸드폰이 마지막으로 끊어진 게 3시 39분. 3시 49분. 네. 그러니까 거의 4시예요. 네. 4시쯤이었고 그 최종 사고 장소까지 그 걸어가는 거리를 생각했을 때 그게 천천히 그러면 1시간 이상 걸려요. 맞아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네. 6시 무렵에 현장에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든 간에 현장 도착했다고 뭐 무슨 뭐 캠핑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자리에 바로 실행하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요. 네. 근데 그걸 감안해 본다면 근데 명확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 있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경찰은 폭주하는 그 전화 때문에 네. 주로 누가 전화했느냐? 기자들이 전화했어요. 경찰로부터 확인한 네. 팩트입니다. 기자들의 전화가 폭주하는 바람에 그 성북 경찰서 112 신고센터가 상황실 역할을 했거든요. 수색에 있어서 수색 지휘를 해야 돼. 네. 그럼 모든 통신을 열어놓고 수색과 관련한 것들을 갖다가 주고 받아야 될 시간에 계속 기자들 전화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경찰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네. 경찰이 왜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러면 수색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 현장 상황이 어떻고 지금 뭐가 투입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결과적으로 1차 수색을 실패하게끔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오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종 신고가 됐다라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정말 많은 기사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받은 걸 이래가지고 뭐 네. 돌고 찌라시. 있고요. 일명 네. 찌라시라고 하죠. 그 중에는 뭐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고
공감은커녕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갖게 하는 이야기들도 분명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저널리즘 M2는 우리 방송의 취지에 맞게 음. 그 시간 동안 이 우리나라 언론들 몇몇 언론들이 보였던 그 저급하고 저열한 그 거침없는 모습들. 속보 경쟁, 네. 아주 자극적인 선정적 네. 보도 경쟁, 클릭 장사, 추정 보도, 아주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짓들, 특히나 사람의 죽음을 놓고 해서는 절대 안 될 짓들을 전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가가지고 아 우리는 이렇게 그래도 보도 준칙을 지켰어요. 이따위 얘기를 하더라고. 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지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우리는 언론에 대해서 그때 당시 그 시간 동안 지금까지 언론들이 보였던 그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자리니까요. 그 점 좀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첫 기사부터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조선이 6시 45분쯤에 그런 오보를 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방송이 SBS 메인 뉴스로 방송이 네. 됩니다. 네. 박원순 지속적 성추행 대화록 제출 비서 고소장이라는 주제로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 메인 뉴스에서 근데 저는 이게 실종이 됐고 오보 말고는 어떠한 자세한 이야기도 없었잖아요. 이때 확인이 된 바는 그때 유서 같은 유서로 추정이 되는 글이 있었고 그리고 연락이 두절됐다라는 상태인데 이게 그 상황이면 유가족들 포함해서 모든 정말 많은 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던 그 시간입니다. 그래도 나쁜 소식은 없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관련 고소장이 제출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성추행 신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연락이 두절되고 실종된 상태다 이렇게 완전한 프레임을 씌웠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이러한 뉴스를 내보내는 게 이게 공중파의 메인 뉴스에서 다룰 일인가라는 이게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건 것 같아요. 다른 방송국보다 얼른 내가 이걸 다뤄야지라는 건데 지금 아무리 그렇게 속보 가지고 트래픽 장사를 하더라도 저는 그 상황이든 그리고 어떠한 그 사건을 잘 좀 선별을 해서 다루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실종이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공중파 뉴스 메인 방송에서. 근데 SBS 민경호 기자는 이게 사실관계가 다 틀린 오보예요. 네. 사실은. 네. 우선 첫 번째로 고소장이 어젯밤에 접수됐다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확인됐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됐는데 4시경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랬죠. 네. 네, SBS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다 이러한 허위 네, 보도도 피해자가 하긴 여러 했어요. 명이란 얘기는 이제 확인이 됐죠. 확인이 여러 명이 아니란 건 확인이 다 됐죠. 확인됐죠. 예, 그러한 그건 확인이 거짓 그것도 됐고요. 뉴스를- 김재란 변호사가 확인을 해준 거죠. 그렇죠. 오늘 기자회견 예. 때. 그리고 이 사진 부분이란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저는 포렌직이란 말에 되게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포렌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요. 검색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은 금세 나오거든요. 근데 포렌직을 했다는 거는 지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삭제를 한 다음에 네. 그걸 되살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뭐냐면 이미징이라 그래가지고 복사를 해요. 네. 복사를 하고 원본은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이미징된 하드를 포렌직을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원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원본이 유지되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원본의 해시값이 틀려지게 되면은 예. 증거로 인정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고소장이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썼다는 것 그리고 이 시간대에 굉장히 이 의문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요. 잠깐만 기자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기사 내용에 똑같은 말이 얼마나 들어갔냐면요.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판단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제목을 지속적 성추행 확정된 사실인 것 마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알려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자기가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제목은 내용과 조금 달리 단정적으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문제 그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게 참 참혹한 그거를 거죠.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설령 고소장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이렇게 기사를 쓰면 명예훼손이에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고소장 내용만 그대로 가지고 기사를 쓰게 되면 100% 명예훼손 소송이 걸리고요. 책임이 100%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분들 SBS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 이 미리 저 정보를 입수하고 준비를 한 것 같은데 그랬으면 사전에 반론을 받았어야 정상이에요. 당연하죠. 네. 네, 근데 반론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확인이 안 고소장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기사를 쓰면 안 돼요. 원칙이에요. 이거는 고소장 내용은 아무리 그것이 내용이 고소장 내용과 100% 일치한다 하더라도 고소장을 그대로 기사를 쓰면 그거는 무조건 명예훼손에 걸리게 돼 있어요. 반론권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반론이라고 두 줄 있습니다. 다만 박 시장이 자신의 피소 사실을 알아차렸는지 피소와 실종 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처럼 제목을 이렇게 단다는 거는 이거는 참 참혹한. 이게 굉장히 치트키죠 이게 말 따옴표. 내가 한 얘기 아니라 이거잖아요. 근데 요렇게 딱 써도 이렇게 따옴표를 가지고 딱 써도요. 이렇게 해도 제 후배 같은 경우에 요렇게 기사를 썼다가 2천만 원 물어줬어요. 실제로. 이게 SBS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피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거대 언론사니까 피해 나갈 수 있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언론사들 갖다 쓰면 100% 이거는 걸려요. 왜? 최소한의 기본 양식이 안 갖춰졌어요. 이거 반론권을 보장 안 했잖아요. 반론권 보장 안 했으면 기사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 겁내려면 진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빨리 돼야 돼요. 당연하죠.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비통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아유. 네, 예, 여러모로 참 기가 막힌 기사였습니다. 일단 안에 내용만 봐도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수두룩하고요. 시점만 봐도 굉장히 여러모로 미심쩍은 그런 기사 내용이었고 SBS 민경호 기자가 쓴 기사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 시점이 네.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직 실종되어서 발견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죠. 제가 네. 이 시점에 우리 저 후배가 기사를 썼길래 되게 야단을 쳤어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찾고 있는 와중에 굳이 이런 걸 써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네. 네가 기자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되지 않냐고. 인간이라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있겠냐고. 그렇게 야단을 쳐가지고 기사를 내리고 난 직후에 이 기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기사만 올라온 게 아니고 이거는 방송으로 네, 전파가 방송으로 된 나왔어요. 거잖아요. 방송으로. 그냥 기사가 아니라. 이건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네. 아닌 거예요. 뭐 비슷한 내용의 기사로 아직 신원이 확인이 안 됐는데 단순히 연락이 끊긴 것인지 예. 아니면 뭐 어디 모처에서 그냥 은둔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한 가지도 밝혀진 게 없고 실종 신고가 접수가 돼서 경찰이 나서서 이제 찾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마치 남기고 간 것이 그때의 상황에 그 남긴 말이나 어떤 글귀가 유서라고 단정지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언론 보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유서가 발견된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때는 또 경찰은 유서를 확보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 당시에 유서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서울시 주무관이었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유서를 공개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경찰도 그 유서가 있었는지를 몰랐어요. 경찰도 유서 같은 걸 확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공간에서 유서가 나왔다. 아니요, 실제로는 집무실에서 나왔어요. 이걸 주무관이 확보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교묘하게 살짝 바꿔놔요. 공간에서 발견됐다라는 공간 집무실이라고 또 바꿔놔. 그냥 집무실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참 네. 치사하죠. 한국기자협회 자살 보도에 관한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맨 첫 문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방식은 한 개인의 사적 영역에 속하며 언론은 이를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첫 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첫 경찰 줄조차 지키지 않는 거죠. 경찰 브리핑할 때 차마 입에 옮길 수가 없어요. 네. 뭐 어떻게 말씀하지 마시죠. 죽었는지를 예. 물어보는데 성벽이 뭐 몇 미터냐, 뭐
그거 외모가 외모를 어땠냐. 알아볼 수 있느냐?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자들이 저러냐 그러는데 주로 물어본 두 명이요. 그 신의 한수 예. 그 나온 애들이에요. 맞아요. 아니 근데 나는 그게 더 화나는 게 옆에서 그럼 제정신이 박혀 있는 기자들이 기자들이 있었으면 왜 가만히 있었느냐? 아니 왜냐면 지네들이 법조팀 만들고 기자단 만들고 그럴 때 얼마나 갑질들 했어. 여기서는 왜 갑질을 안 해? 아니 신의 한수 애들한테만 딱 걸리면 갑질이 안 나오나? 가만히 있더라고 기자들. 네. 뭐 보도윤리, 취재윤리를 따지기에 앞서 인간적인 기본적인 인간의 도를 지키지 못한 이 상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자, 뭐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데 계속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네. 오늘 방송 또 이어 나가야 되니까요.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가 이제 7월 10일 오전 11시 51분에 그 써내린 기사 제목 거부 의사 밝혔지만 수년간 성추행 지속 고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규태 기자고요. 예, 이 김규태 기자가 쓴 내용들을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여성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미투 사건에 휘말린 게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를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래놓고서는 그 뒤에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면서 취재원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등에 따르면 하면서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 경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서 2016년 이후 박 시장이 집무실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거나 하면서 쭉 고소장의 내용을 적습니다. 네. 이거 가짜 고소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재련 변호사가 가짜 고소장이라고 밝혔죠. 네. 뭘 보면 압니까? 2016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압니다. 네. 이분이 배정을 받은 게 2017년이에요. 그래서 4년간 지속적으로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2016년이라는 글은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나오긴요. 한 블로그에서 돌아다녔던 그 가짜 고소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문화일보는 가짜 고소장 보고 막 기사를 써갈기는데 그거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경찰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줍니까? 확인해 줍니까? 안 하죠. 아니 경찰은 고소장은 확인해 주지는 않아요. 자기들이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생겼을 때 확인해 주거나 정보를 흘리는 경우는 있어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기자가 몰랐을까요? 왜 몰라가? 근데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고소장이 접수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오후 4시예요. 기자들이 대부분 그 퇴근하기 시작할 시점이에요. 그럼 마감하는 날이 4시면 막 총알같이 들어가가지고 그다음에 마감 처리해야지. 아무리 고소장이 접수가 돼도 적어도 고소인 조사는 하고 난 다음에 흘려도 그렇지. 그러면 새벽 2시 돼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벽 2시에 흘렸다는 얘기인데 경찰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게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자, 근데 바로 8시에 이거 알았다는 것은 그 출처는 소스는 딴 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소스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경찰,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아니면 고소인이에요. 고소 대리인도 있죠. 예. 고소인 고전 뭐 같은 얘기죠. 예. 그 둘 수밖에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경찰은 이것을 안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조사 내용을 흘릴 수 있는 시간적인 그게 없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이게 과연 어디서 나갔는지 좀 네. 뚜렷하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경찰이 아니라 모처로부터 받았다는 거거나 그게 아니라면은 찌라시 내용이란 거예요. 그렇죠. 예. SNS에 돌고 있는 그런 그렇죠. 찌라시예요. 그렇다면 이 기사는 쓰레기죠. 기사가 쓰레기죠, 이거는. 참혹한 그러니까 그거를 오보죠. 참혹한 그 오보죠. 시간대도 보면은 굳이 네. 예?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 시점에 사람이 그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네. 가족들이 마음 찢어지죠. 마음 찢어지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네. 알겠습니다. 그 앞에 기사도 그렇고 이제 고소장 관련된 보도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고소인의 정보 관리는 고소 대리인이 지금 현재 그렇죠.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예, 여기까지. 모든 정보를 다 고소 대리인이 통제하고 있다는 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보였어요. 네. 왜냐하면은 다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 사회를 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 네. 예, 그 관계자고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소장이 나와서 무게를 갖다 실어줬고 그리고 여성의 전화 그 대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모두 발언과 이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걸 알려줬어요. 그리고 정보는 다
이제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여성의 전화 처자인가요? 하는 그 분이 이제 그 대리를 해서 고소인의 입장을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는 전부 대리인으로부터 나왔다.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사실이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자, 그러면 그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바로 다음 기사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피부 주름, 눈가 주름, 피부 탄력, 보습, 노화 방지까지 한 번에 피부 속부터 꼼꼼하게 채우는 럭셔리 이너뷰티 화려합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많아서 고민하는 분, 피부 탄력이 떨어져서 걱정인 분, 푸석한 피부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분이라면 더 늦기 전에 하루 한 병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피부에 좋은 원료로 특허받은 허니부쉬 추출 발효 분말과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등 100% 천연 원료들이 원액으로 되어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족한 영양분을 가득 채워줍니다. 화려화는 런칭 이벤트에 미르미디어 애청자를 위한 특별 이벤트까지 덤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미르미디어 화려화 이벤트 검색해서 상단 블로그에 들어가시거나 본사 대표번호 080-322-1000번 080-322-1000으로 전화하셔서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두 번째 광고는요. 비누칠만 해도 온몸이 시원하다. 온몸을 얼리는 올인원 냉각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덥고 땀나는 여름, 몸이 뜨거워서 힘드시다고요? 이럴 땐 끈적이고 달아오른 몸을 샤워 한 번에 차갑게 식혀주는 올인원 쿨링바를 경험해보세요. 헤이브로 쿨링바는 비누 안에 가득한 쿨링 성분들이 비누칠만 해도 온몸의 열기를 식히고 구석구석 시원하게 냉각시키는 올인원 냉각 비누인데요. 전신 쿨링은 기본, 땀과 냄새가 많이 나는 민감한 부위는 더욱 차갑고 개운하게 만들어 샤워 후 활력 가득한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드립니다. 샤워 중에도 차갑지만 샤워하고 나오면 더욱 차가운 처음 만나는 얼음 샤워 헤이브로 올인원 쿨링바. 지금 헤이브로 검색하셔서 특별한 쿨링 샤워를 경험해 보세요. 네, 헤이브로 쿨링바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광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경기 콘텐츠진흥원에서 커머스 크리에이터 모집 광고입니다. 음원이 없어서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집단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주변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심해지는 상황인데요. 최근 경기도에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지원해드릴 사업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2020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지원 커머스 크리에이터 모집입니다. 방송, 영상, 뉴미디어 등 콘텐츠 사업을 육성 지원하는 기관인 경기 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15명의 크리에이터를 선발해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들은 지원금으로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주제로 총 5편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본인 채널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만 지원이 가능해서 팟캐스트 같은 오디오 매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신청 접수는 오늘 7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까지이며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채널 구독자가 100명 이상이고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이 10개 이상인 크리에이터면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기사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제가 준비한 기사입니다. 문화일보네요. 또. 네, 요즘 굉장히 치고 나가고 있죠. 예. 네, 다크호스입니다. 문화일보 김성훈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 제목 읽어드리기 전에 추측성 보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악의적인 게 괴담 소재로 한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의적이면서 창의적이죠. 네, 그 몇몇 이 여당 인사들의 앞글자만 따서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기사로 쓰더라고요. 아니 그게 뭐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이라도 된 겁니까?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근데 마치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마치 이 예언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기사로 쓸 수 있는지 진짜 이 황색 언론, 황색 저널리즘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진짜 인간 같지도 않은 기사예요. 진짜 네. 한번 읽어드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이게 불끈불끈 올라와서 잠깐 누르려고 다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기사입니다. 읽어드리기 전에 마음이 너무 힘드네요. 예. 숙정문 별칭은 숙청. 박의 마지막 장소도 의미심장. 숙청. 꼼꼼히 청소한다는 뜻. 재밌냐 이거?
아, 이렇게 쓰면 재밌어? 이렇게 막 예. 아우. 웃었어? 이거 쓰면서 즐거웠어? 막 와 이거는 내가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찾았어? 막 신났냐? 수치스럽다. 이게 인간이냐고 이게 나는 이게 기자고 둘째치고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이거는 정말 화장실에서 혼자서 해도 욕먹을 짓인데 네. 이게 뭐하는 이거를 기사라고 내보내는 회사부터가 미친 거는 미친 거. 당연히 데스크에서 이거 통과됐다는 게 아니 이게 무슨 일베 무슨 게시판에나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숙청 정치적으로 정적이나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본래 의미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다는 정화 개념과 유사하다. 지금 정화했다는 거니 지금? 진짜 숙청돼야 될 사람은 여기 문화일보네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 보도를 보면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예의를 못 갖췄다는 게 언론인 건 둘째치고 인간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특히 뭐가 있냐면 찌라시를 가지고 오보를 내고 어뷰징을 통해서 오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확대 재생산된 오보를 가지고 조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인간이 아니 인두껍을 쓴 괴물이에요. 이런 거는 인간이 아니야.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너는 지금 숙청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정화했다고. 이게 그 어느 사회든 어느 문화권이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의를 갖추는 것은 네. 그건 어느 문화권이든 똑같아요. 심지어 전쟁에서도 전사한 적의 시신을 그 모욕하는 행위는 전쟁 범죄로 칩니다. 인간 존중, 인간 생명 존중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인의 죽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죽음을 존중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러고 억대 연봉을 받는 겁니다. 정말 공정한 세상인지 여기에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처음에 이 기사를 접하고 정말 뭐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벌벌 떨려서 와, 이 가져올까도 솔직히 고민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기사여서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기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기사였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진짜 심각해요. 너무 네. 병든 거야. 어디서부터 드러내야 될지 이게 가늠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썩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근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진짜 나는 포탈한테도 진짜 정말 니들 그러면 안 된다. 야 이런 그 기사가 니들 포탈 사이트에 올라와 있잖니. 그리고 이걸로 클릭 장사를 하잖니. 그럼 니들이 제정신이면 이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지 않니? 이건 전형적으로 혐오 표현이에요. 어. 혐오 표현. 이건 외국 같으면 처벌받는 표현이에요. 이거. 네, 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혜윤 씨. 굉장히 뭐 제목만 봐도 분노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목을 일단 읽어드릴게요. 중앙일보의 심세롬 기자고요. 미투 의혹, 절도, 음주운전, 불륜, 온갖 추문들 걸렸다면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요. 그 바로 아래의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가 차려진 곳에 방문한 이해찬 대표의 사진을 네. 메인으로 걸었습니다. 기자 이름이 뭐라고요? 심세롬. 뭐라고요? 심세롬 기자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잘 안 들려가지고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많이 들렸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진을 이걸 쓰는 것도 진짜 악의적이죠. 이해찬 대표가 성추행으로 그 죽었다라는 식으로 단정하는 기자에게 그렇게 묻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그 언급을 하는 그 장면에 그 사진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이따위로 하면서 기자한테 화를 내? 한번 당해봐. 이런 심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자협회에서 오늘 또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그랬죠. 기자협회 대단하다. 이해찬 대표한테 사과하라고. 내가 지금 그래서 최근에 뭐 몇몇 기자들이 기자협회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다. 나는 저런 기자협회에서 받은 상은 되돌려주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한국 기자상 또는 이달의 기자상 받은 거 반납하자는 그런 결의를 한 적도 있어요. 저랑 몇 명에서 실제로 근데 이거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진행하다 그쳤는데 요새 하는 꼴을 보면은 정말 반납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뭐 가까운데 저 무슨 뭐 마약 싸들고 들어왔던 딸내미 갖고 있거나 그 음주운전해 가지고 그 치고 한 그런 아들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에다가 지금 뭐
온갖 추문들이 있는 미통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보이지도 않나 봐요. 이 기사에서 혹시 뭐 인용하거나 뭐 근거로 이용한 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어, 그냥 민주당 출신들의 추문을 그냥 모아놓고 다 민주당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예요. 네. 그러면서 다 민주당이네. 이런 것들이 민주당에서 빚어내는 풍경들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사망 소식과 성추문 의혹으로 메가톤급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네. 뭐 어떤 근거도 없으면서 다 모든 의원들 관련해서 생겼던 의혹들 다 전수조사해서 개수 세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사 제목으로까지 달 수 있는지. 자기들이 부풀려 갖고 자기들이 큰 일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 모은 다음에 다 봐라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죠. 네. 네. 다음 기사는요. 이렇게 열심히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을 갖다가 조롱하고 폄하하고 심지어 모든 그동안의 업적들을 전부 다 깎아내리고 그러기에 바빴던 언론께서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백선엽 장군은 한국의 아버지, 주한미군도 추모 물결 이러면서 기사를 쓰시더라. 추모 물결이요. 그런데 그 백선엽 장군을 당신네들이 지금 기억하듯이,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추문 하나 마지막에 있었다는 것 같고 전체 인생을 완전히 짓밟고 난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지금 논란은 봐요. 언론이 만들어 갖고 내가 주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이거 같아요. 이게 아니, 정말 언론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사 의식이라는 게 완전히 이 상실된 그런 거예요. 지금 박원순 시장은 뭐 겨우 고소장 하나 들어온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데 백선엽이 실제로 현역에 있을 때 그 빨치산 토벌 작전을 하잖아요. 근데 네. 빨치산만 잡은 게 아니라 민간인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어요. 네. 그러니까 잔인하게. 잔인하게 죽고 그 중에는 그 백야전사령부라 그래요. 네, 거기서 맞아요. 백야전사령부에서 저지른 살인과 강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백야전사령부에서는 그 위안부를 따로 운영했다는 얘기까지 맞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걸로 치자면 지금 더 비난을 받아 마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옛날 일이니까 넘어가도 된다고요? 자,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대하는 언론의 태도와 이 백선엽의 죽음을 대하는 이 언론의 태도가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게,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가져오신 기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이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어떤 그 공부가 안 돼 있는지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방금 기사를 준비하시면서 그 다음 기사랑 좀 예. 같이 비교를. 그러니까 그 다음 기사랑 그냥 바로 비교가 됩니다. 뉴시스. 예, 그 왜 이렇게 제가 같이 갖고 왔냐면 보세요. 최현호 기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서 한글을 끄집어 와요. 네. 끄집어 와서 이 클리앙에 누가 어떻게 썼는지 그 사람의 그 뭐 사회적 신분은 뭐고 어떤 면에서 세칙 말해서 박원순 시장의 죽음을 애통하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알 수 없죠. 박원순 감싸기 글은 이렇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중일기에서 관노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될 인물인가? 그를 향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건가라는 댓글. 이게 누구의 인식이다? 누구 글인데 이거 누가 쓴지 알아? 지가 썼을 수도 있어 기자.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글을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대변하는 글이니 이게? 근데 아우, 나 정말. 그 글을 처음 이렇게 딱 가져와 가지고 문제 삼은 게 누구냐? 진척이시거든요. 진중권 석사님이신데 이 진중권 석사님은 뭐 아니 상대가 되는 사람이랑 싸우세요. 나랑 싸우든지 장영진 기자랑 싸우시든지 그래. 나도 걔랑 싸우기 싫어. 나 박사야 이제. 그러니까 급이 달라졌지. 나는 석사니까 나랑 싸우 그러면 장원이랑은 벌써 싸웠는데. 어이 빠가사리. 나 학사인데 나랑 싸워주더라고. 아니 얼마나 진짜 저열하면은 아니 내가 저 아시아 경제에서 잘렸을 때 왜 잘렸느냐면 후배 하나가 기사를 썼는데 어느 이런 커뮤니티에 있는 기사를 글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기사를 썼더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걸 기사라고 썼냐라고 내가 비판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찍혀서 잘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 기사 글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팩트 체크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는데 그냥 마구 싸지른 거란 말이야. 일단 광고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다음 광고 우리 강성범 씨가 좀 읽어주시죠. 예, 네 번째 광고입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남성 기능 의료기기, 남성의 건강과 자존감 회복 솔루션 코코메디. 애청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를 통해 구입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가격 혜택은 물론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성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 식약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승인받은 제품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제품 구매 방법은 검색창에 코코메디 미르 이벤트라고 검색하여 상담 블로그로 들어가 제품 정보 확인 후 상담 신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 컨설턴트가 친절한 상담을 해드릴 것입니다.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네, 코코메디였습니다. 네, 다섯 번째 광고는 팟캐스트 유일 특허받은 숙취 해소제 기억 안 납니다. 기억 안 나에서 런칭 기념 2+1 구매 이벤트와 우리 편 회사 네피알에서 제작한 소주잔 증정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기억 안 나는 특허받은 숙취 해소 원료에 멀티비타민과 유산균을 더한 숙취 해소 상품이고요. 숙취 해소 효과로 특허받은 상품은 팟캐스트에서 기억 안 나가 유일합니다. 6포에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특별한 선물까지 드립니다. 팟캐스트 진행자들도 인정한 기억 안 나 직접 체험해 보시고요. 검색창에 기억 안 나를 검색해 보세요. 네, 숙취 해소제 기억 안 나였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활기차게 소개 못 시켜드리는 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용은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분들 덕에 제작이 되는 거니까요. 자, 마지막 광고는 EJ 초창기 때부터 인사드렸던 두 바보의 재무설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인 요즘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많이들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원격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비용도 직접 뵙고 하는 상담에 비해 미안합니다. 뭐야 이거. 저렴하게 책정을 했다고요. 예. 단순한 금융상품 강의 상담은 광고 중인 다른 업체에서 무료로 진행하시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데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재무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싶으신 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요청해 주세요. 기존 대면 상담과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한 기업 컨설팅 상담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은 네이버에서 두 바보만 검색하셔도 쉽게 찾으실 수 있고 카페 내 상담 예약란에 글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을 드립니다. 두 바보의 재무설계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 우리 효윤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것도 단독 타이틀을 달고 이거 이제 마지막 기사 장용진 기자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두 개를 네. 근데 이 묶어서 가져오셨죠? 네. 묶어서 갖고 온 거죠. 네. 자,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박원순 성추행 고소 접수 당일 경찰청에 보고했다. 네, 위문희 기자입니다. 단독이라고 네. 적습니다. 그 단독이라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그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그 고소인하고 그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직후에 경찰에서 청와대에 그 보고를 사실을 하고. 보고를 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더 중요한 얘기는 그것을 청와대가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한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러니까 그 경찰이 직접 박원순 시장한테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통보가 됐다면은 청와대일 것이다라고 기사를 쓰는 건데요. 거기다가 그 정도로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고소 대리인 측에서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자신들이 추론한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고 추론한 것을 사실이라고 그냥 전제한 상태에서 그냥 기사를 마구 써 갈기는 거죠. 이거는 달리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 건을 청와대까지 연결시켜서 어떻게든 간에 정권을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기사 바로 나오자마자 청와대에서 즉각 반박을 했죠. 통보한 적 없다. 네.
이게 얼마나 골 때린 상황이냐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인은 혹은 고소인 측은 그 서울시나 혹은 박원순 시장에게 고소를 했거나 뭐 이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거를 숨기기 위해 노력했다 그랬어요.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유출한 것은 경찰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지고 막 오보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경찰은 전혀 이 부분을 박 시장한테 알리지 않았다고 전부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청와대에 보고했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그런 기사도 있었어.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를 했다고. 심야에. 근데 그런 대책이 한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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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희가 몇 번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박원순 시장 지금 내용이 그러니까 그 고소인이 고소를 받은 그 시점하고 박원순 시장이 그 갑자기 이렇게 그 실종된 시점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요.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라면은 자기가 고소당했다는 상황을 모를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시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잖아.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인과관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거야. 그래서 이래서 이렇게 해서 알았을 것이다. 저렇게 해서 알았을 것이다. 라고 갖다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들이 일정한 목표를 맞춰놓고 자신들이 끼워 맞추고 싶은 대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지금 마구 끼워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제일 정확한 거는 지금 박원순 시장의 아무런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이 고소하고 박원순 시장의 사망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으로서는 애매모호해요. 시간적으로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통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알았다면은 거의 유일한 그러니까 이게 경찰 라인이나 정상적인 행정 라인으로 갔다 하면은 그렇게 빨리 연락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찰 라인이나 뭐 경찰에서 청와대에서 서울시로 내려오려면 이게 행정부의 그 시스템상 그렇게 빨리 못 내려와요. 적어도 이틀을 걸려요. 매 고비마다 오케이 해야 되는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가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다른 경로로 나갔을 가능성이 더 커요. 네. 그 같이 가져오신 다른 기사 이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죠. 두 개 이 묶어서 얘기는- 가져오셨죠? 예.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64세 박모 씨가 숨졌다. 라고 하는 제목에 야, 이거는 그러면서 내용을 보니까 네, 박원순 머니투데이 시장이 기사죠. 네, 네. 남형도 기자입니다. 남형도 기자입니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써봤대요. 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걸 빼면 니들 봐. 비난할 수밖에 없지. 이게 바로 실제로 그 피의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기사 쓰기야. 이게 올바른 기사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나는 오히려 여기서 묻고 싶은 게 그래요. 서울시장이라는 걸 제외하고 일반인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고소장이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습니까? 이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비난도 못해요. 못해요. 예? 아니 사실 확인을 해봐야지라고 안 했을까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뭐냐면 일단 일정한 목적이 있고 네. 목적에 맞춰서 기사를 끼워 맞추는 거예요. 네. 정말 하면 안 되는 짓이에요, 이거. 그리고 기사에 이 글들의 뉘앙스를 보면 마치 무슨 소설 네. 수필처럼 써놨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A 씨는 끝내 박 씨에게 죄를 물을 수 없었다. 아니 기사를 이런 식으로 씁니까? 피의자가 사망해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이다. 이거는 소설이죠. 기사 이거는 쓰기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단정을 지어놓고 네. 인과관계도 인과관계도 다 끼워 맞춘 거예요. 네. 이거는 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을 내놓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검사들이 하는 그 수사 끼워 맞추기 수사와 끼워 맞추기식 기사 쓰기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 충만한 분이 왜 본사에서 자기네들 그 주변에서 일어난 그 여자 기자분의 호소에 대해서는 남영도 기자가 썼다라고 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안 쓰셨을까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좀 써주시지. 부장이니 뭐니 이런 거 빼고 좀. 아니 보면은 이 머니투데이가 보면은 꼭 이런 식의 내가 전에도 한번 이런 기사를 한 본 적이 있는데 자기 회사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예. 오히려 침묵만 하면 다행이야. 왕따를 그 시켰다며. 피해자를 지금도 비방하고 있어요. 예.
걔가 약간 또라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뭐 보세요. 피해자를 향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힘내세요라는 응원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연대를 해야 된다면서요. 지금 지워진 건 피해자고 여러분들이 지웠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회사에 있었던 동료였던 한 기자를 잔인하게 지워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대하고 계십니까? 남영도 기자님. 잠깐만. 나는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이게 뭐 피해자와 연대를 운운하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일 내가 가짜않다고 느꼈던 게 이런 기사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더 곤욕스러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기사를 내면서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소인의 신원이 자꾸 조금씩 드러났어요. 노출이 네. 됐죠. 노출이 됐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호소하고 싶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절대로 고소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글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지금 그거 취합하고 고소하려고 오늘도 거의 사실 그거는 협박을 한 거거든요. 2차 가해에 대해서 우린 고소장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은 정말 힘들 거예요. 상처도 많으실 거고. 그러니까 너무 큰 예.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보호해야 됩니다. 네. 뭐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 박원순 시장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이 보도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였으니까요. 뭐 그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지금 감정이 격앙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팩트만 보자. 이거 하나만 명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지금 우리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 이야기를 결국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언론이 얼마나 좀 잘못돼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놓여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입장을 강요당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드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나 언론들이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지를 네. 확인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뭐 속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널리즘 M 같은 방송이 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지가 계속 돼야 되는 것이고 예. 네,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영이 되기는 그렇죠.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명확한 거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죄가 결정이 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합의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재판정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게 서로가 증거에 의해서 범죄 행위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쉽게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고소인 측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파악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 변호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당연히 그 본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변호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그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다른 한쪽의 주장만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이건 또 하나의 불공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동형 TV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까지도 안 누르고 그냥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장님으로부터의 부탁. 메시지 네. 부탁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직 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편안한 밤 뵙겠습니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